제3탄 비폭력 대화로 꽁냥꽁냥. 10번째 이야기, 당신만이디야? 안녕하세요. YJ MBC 이윤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도 2022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아마도 한 해가 벌써 다 갔구나 이렇게 허탈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뭘 했지? 내 1 년을 돌아보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 내년에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나이 먹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 여러 감정으로 11월 마지막 그 뒷부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혼란과 약간의 우울도 아니고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크리스마스 화분 포인세티아도 이렇게 갖다 놓고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그 평화 방송에서 찍은 거 올려 드렸는데, 그거 찍을 때 재밌었던 일화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깊게 나누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 중에 그 직장 상사나 그다음에 부하 직원, 자기 회사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울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상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또 내 마음도 원 없이 표현해 보면서 좀 풀려서 가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도 또 나누시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눈치 없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남편분들 들으시면 억울할 수 있는데 특히 먹을 것에 눈치 없는 남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몇 명인데 얼만큼 음식이 있는지 잘 이렇게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는 그 음식에 욕심 많은 뭐 경우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물론 남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남편 뭐 아내, 여성, 남성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무의미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한 존재로서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인제 역할로 이야기 좀 해 볼게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인제 고등어 조림을 왜 해 놨는데, 고등어를 보통 무랑 같이 조리잖아요. 그런데 무는 안 드시고 고등어만 골라 먹어서 "미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갈치를 샀는데 "갈치를 다 먹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갈치 얘기를 인제 나누려고, "혹시 갈치라는 생선에 뭐 관계된 이야기가 있는 분 계시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마침 거기에 패널로 나오신 분께서 본인은 갈치에 대한 큰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극복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입니까?" 여쭤봤더니, 어렸을 때 그 갈치가 비싸잖아요. 지금도 비싸고 옛날에도 비쌌는데, 어렸을 때 갈치가 상에 오르면 그 맨 꽁지, 꼬리 부분, 이제 그 얇은 부분이 자기 몫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버님께서 "남자는 강해야돼. 예, 사내 놈은 그런 거 씹어 먹는 거야." 뭐 이제 예전에 이런 교육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뼈까지 막 씹어 먹고 뭐 이랬던 인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항상 인제 그런 일이 있었고, 갈치를 한 번도 실컷 먹지 못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니 또 갈치는 내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주게 되더라. 아이들한테 나눠 주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인제 그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떤 그 천주교 피정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날 수녀님께서 갈치를 정말 이렇게 가운데부터 막 제일 맛있고 굵은 부분, 그 부분만 딱 요리를 많이 하셔 갖고 이분한테 한 접시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감동의 갈치를 드신 거죠. 근데 그 갈치를 그렇게 실컷 먹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갈치를 봐도 뭐 한스럽다든지 욕심이 나든지 이러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치처럼 우리한테는 어떤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아픈 상처나
결핍이나 고통처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표현하고 살지는 않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욕심을 내?' 아니면은 '어쩌면 저렇게 배려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누군가한테는 자기 컵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어떤 신발, 뭐 누군가한테는 갈치 한 토막, 누군가한테는 내 숟가락, 예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큰 의미가 되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박해지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단지 옳다 그르다, 내 편이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그 갈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오랜만에 시장에 갔어요. 고등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고등어는 많기도 하고 가격도 싼데 갈치는 양도 적고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이 갈치를 좋아해요. 비싸서 자주 먹진 못하지만. 그래서 큰맘 먹고 갈치를 한 마리 샀어요. 그리고 네 토막을 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토마토를 썰어서 샐러드도 만들고 갈치조림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끓이고 있는데 아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러 가면서 남편한테 갈치 꺼내서 먹으라고 눈짓 손짓으로 말을 하고 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 보니 세상에 그 많진 않았죠 사실은. 네 토막이었는데 딱 한 토막 남은 거예요. 저것도 제일 밑에 제일 작은 부분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자칼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당신 갈치를 세 토막이나 먹었어?" 어. 왜? 안 돼? 너무 맛있겠더라. 역시 당신 요리가 최고야.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아니 당신만 입이야? 다른 사람은 안 먹어? 뭐 다른 사람은 주둥이냐? 당신만 입이고?" 아니 당신이 나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었어? 남기라고 말 안 했잖아. 아니 남기라고 말을 해야지 돼 그걸? 어떻게 이 집에 당신만 있냐고. 당신만 위해서 음식을 하게. 아무튼 당신은 그 식탐이 문제야. 눈치 없는 건 더 밥 마시고 더 큰 문제지. 참 갈치 한 토막 먹고 별소리를 다 듣네. 그만 좀 해. 감기 낀 놈이 성낸다더니 아유. 네 큰일 났네요. 아무래도 기린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기린 나오세요. 기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연결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어? 당신 갈치 네 토막 중에서 세 토막을 먹었네?" 음. 당신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더라. 아주 잘 먹었어. "그렇게 맛있었어?" 하긴 당신은 갈치조림 진짜 좋아하지. 그러게. 갈치만 보면 정신이 나가지. 그런데 나는 좀 놀랐어. 우리 네 식구 먹으려고 네 토막 한 거거든. 당신이 세 토막이나 먹을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랬어?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고등어보다 많이 비싸서 큰맘 먹고 산 건데. 음. 그럼 애들 오기 전에 시장 나가 볼까? 사다가 이번엔 내가 만들어 볼게. 네. 이런 대화 어떠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폭력 대화 기린을 염두에 두면 할 수 있답니다. 예. 우리는 내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 뭔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이걸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흥분하니까. 우리 마음에 아무리 큰 자칼로 막 표현을 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요 길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인간성, 나의 영성, 이 나의 본성, 이것을 요 아기 기린으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자칼로 툭 튀어나갈 뻔했는데
이 자칼 속에 숨어 있는 요 나의 본성, 악의 기린을 꺼내 보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비폭력 대화를 할 줄 알지 비폭력 대화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알아차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관찰은 뭐예요? 네 토막 중에 갈치 네 토막 중에 세 토막을 남편이 먹었다. 이게 인제 관찰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어때요? 조금 황당해요. 놀랐어요. 서운하기도 해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욕구는 뭐예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좀 나눠 먹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나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토막 먹겠지. 그리고 한 토막씩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예측이 빗나갔어요. 예측 가능성이 충족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눔을 원했어요. 그리고 음식 자체에 갈치 자체에도 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남편이 이렇게 우리가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하길 바랐어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로 바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무엇을 보았지? 네 토막에 세 토막. 그다음에 나는 느낌이 어떻지? 황당하고 놀라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난 예측 가능성 그리고 나눔, 음식 그리고 협력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구가 그거라면 나는 어떤 부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비난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그러고 서로 기분 나빠지고 그 갈치 한 토막 때문에 저녁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구를 알아차리면 나는 나눔, 그다음에 음식, 예측 가능성, 협력을 원해요. 그걸 위해서 어떤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그 순간에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또는 나 자신한테. 그래서 내 욕구에 머물러 보면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가 떠올려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 그랬어? 어이구 미안하네. 나는 뭐 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먹었지. 그리고 내가 갈치에 서러움이 있잖아. 갈치만 이렇게 못 먹고 꼬리만 먹은 거 이런 거 당신한테 얘기 안 했나?" 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갈치만 보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리나 봐. 그런데 다음에는 내가 꼭 기억할게. 그리고 다음번엔 두 마리 사다가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 상대가 잘못했다라는 눈으로 보면 잘못한 사람한테 그냥 나는 계속해서 어때요? 예 비난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잘못하고 틀렸는지를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또 통쾌하지 않죠. 그런 사람하고 나 사는 나는 얼마나 또 불행해요. 네.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아 저 사람이 틀린 걸 증명해야 돼.' 아니면 '내가 만든 거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이렇게 사고가 돼 버리면 그 길은 다 잊어버리고 자칼로 그냥 싸우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통해서 연결을 해 보자. 잘 연결을 해 보자.' 그리고 이 사람과 연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한지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이어서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마법같이 좀 전과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아주 불편한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내 자신의 욕구와 잘 연결이 되면 그 상황과 완전히 다른 진짜 툭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좀 가벼운 편안함, 홀가분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삶에서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내 입에서 튀어나갈 뻔한 그 말로부터 나와 상대와 세상을 보호하고 좀 다른 세상으로 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을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녁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 이것을 제가 또 편집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마치고 저도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할 건데 여러분들 저녁 준비하면서도 좀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충족되는 욕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관심, 연결, 따뜻함, 사랑, 뭐 회복, 축하, 감사,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의 기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충족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같이 음식 준비를 식구들이 하시면 좋겠고, 나누실 때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질적인 연결로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밖에서 고단했던 그 몸들이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일주일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YJ MBC 이윤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